원래 투자는 남들이 쫄고 많이 내릴 때 하셔야 돼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셔야죠. 왜?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을 그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배우세요. 부동산은 첫째도 로케이션이고 둘째도 로케이션입니다. 달러는 달러로 생각하셔야 돼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흔들릴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식 비중을 확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주식 비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아까 사실 아무도 모르죠.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40세 언더에 계신 분들은 그 토마스 피케티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자본의 이익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는 경제적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약되기 때문에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40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또는 투자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투자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주식은 투자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은 투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도 본인이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보셔야 되고 대체 투자도 보셔야 되고 원화 베이스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한국 원화가 40년 기준으로 쫙 보시면 97년 11월 20일 IMF 이전에는 700원, 800원 했습니다. 원달러가. 그런데 지금 얼마 합니까? 거의 1,40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원화 베이스가 그만큼 한국 돈 값어치가 50% 하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라든지 유로화 또는 뭐 중국이 올라오면 위안화 베이스라든지 이런 통화의 포트폴리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셔야지만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지키시고 또 투자 시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물론 40대 아래 예. 하셨는데 그럼 40대나 50대는 하지 말아야 될까? 하셔야죠. 그는 40대 언더보다는 투자 비중을 좀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줄이시고 좀 안정적인 투자 비중을 조금 늘려가셔야죠. 캐시플로우 위주로. 예를 들자면 주식 비중이 한 80% 계신다 그러면 한 40%까지 줄이면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일부는 또 가셔야죠. 예. 지금 일단 부동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 부동산 시장도 이제 침체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보통 언론의 뉴스잖아요. 예. 그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될 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당연히 뭐 30% 40% 급락하는 것들 예. 뭐 요즘 워낙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럼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땐가라는 시점에 대한 예. 의문이 들거든요. 예. 원래 투자는 남들이 쫄고 많이 내릴 때 하셔야 돼요. 좋은 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철근 가격이 최근에 6개월, 1년 사이에 100% 올랐습니다. 레미콘 가격 100% 올랐습니다. 인건비 안 내립니다. 땅 가격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매로 나오는 거는 20%, 30%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셔야죠. 왜? 어째 보면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을 대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원자재가 다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어떻게 물건 가격이 내리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또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의외로 부동산 규제를 풀고 대출을 풀 줄 알았잖아요. 네. 안 풀었잖아요. 안 풀었는데 금리까지 오르니까 지금 두 가지 악재가 있으니까 부동산 급매가 나오는 거예요. 못 버티시는 분 또는 많이 가지신 분이 하나를 솔드아웃 하셔가지고 그걸 캐시로 가지고 어느 정도 쓰시고자 하는 게 시중에 돌아다니시면 지금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실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제 의견보다는 잘하시는 분이 어떻고 있다는 걸 아시면 힌트를 얻으시니까 1년 6개월 전에 달러를 1,150원에 바꾸어가지고 소프트뱅크 7% 나오는 채권을 사셨어요. 소프트뱅크가 그 벤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쿠팡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비전 펀드가 많은데 확정금리로 7%를 줍니다. US 달러로. 그 대신 연구채예요. 연구채, 퍼펙추얼 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로본드 시장이나 양키본드 시장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7%를 주는데 소프트뱅크는 한 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투자하면 뭐 300% 또는 1000%도 터지니까 안 터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채권도 많이 내렸어요. 최근에 그거 벤처 캐피탈 그쪽도 자금이 안 돌고 하니까 그렇죠. 확정 채권 가격은 20%가 내렸어요. 1년 6개월 전에 되면 달러가 딱 20%가 올랐어요. 이 양반은
한 50억 정도 리밸런싱 해가지고 원화로 바꿔가지고 이자는 7%씩 꼬박꼬박 달러로 받았으니까 그 이어른께서는 워낙 수익형 부동산에 그냥 도사십니다. 건설도 하셨고 시행도 하셨고 하는데 지금 로케이션 좋은데 30% 디스카운트해가 사면 반드시 이거는 간다. 왜? 그 안에 원자재 가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로케이션 좋은데 싼 거를 지금 고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달러의 힘이 그만큼 위대하다. 왜? 똑같이 20% 내렸는데 채권도 지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글로벌 채권도 20에서 30%가 다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가지고 그분은 본전을 찾으시니까 본인의 주종목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로케이션 좋은데 땅 많이 깔고 있는 거를 지금 사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말씀하신 대로 쫄 때 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럴 때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이게 하나 부동산 투자는 워낙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들어가는 거라 대안으로 리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예. 어떻게 보세요? 리츠도 있죠. 어찌 보시면 그 리츠도 부동산을 하셔야지 그분이 감을 가질 거예요. 아. 주식 하신 분들은 리츠를 주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리츠의 기초자산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케이션, 그 리츠의 기초자산이 테헤란의 빌딩이냐 또는 뭐냐 아. 그걸 알아야지 제대로 하십니다. 그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예. 실제 위치라든가 자산 가치, 그렇죠.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을 그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배우세요. 예를 들자면 3천만 원만 있어도 부동산 할 때 많습니다. 전세 끼고 사시면 되잖아요. 아. 전세 끼고 사셔도 되고 예를 들자면 젊은 분들 40세 언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아직까지 80% 대출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로케이션 좋은데 무조건 잡으세요. 왜? 로케이션 좋은 데는 부동산은 첫째도 로케이션이고 둘째도 로케이션입니다. 절대 재생 불가능하니까. 네. 판교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기타 구로 디지털 단지의 지식산업센터 3배씩 다 올랐습니다. 그 대신 본인 자금은 딱 10%만 투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론이 아직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업용이고 기타 정부 업무용이니까. 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가보시면 호텔처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비싸다 생각하지 마세요.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전매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강남의 삼성역 인근을 보셔야 돼요. 삼성역 인근. 예. 2026년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세계동이 들어오잖아요. 세계동이 현대가 그렇습니다. 인사. 예. 세계동이 들어오면 그 지하도시 만들고 지금 그 가보면 2026년 이후는 그 일대가 완전히 그 천지 개벽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가 못 사시잖아요. 네. 못 사시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지 지분율이 한 평도 안 주는데 4억 5천에 17평이 거래가 돼요. 아. 경기고등학교 인근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바로 전에 2호선 라인이 선능역이 있습니다. 네. 선능역에 도곡동 방향으로 보시면 옛날에 지은 오피스텔이 대지 지분율이 좋아요. 땅을 1.5평 줍니다.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네. 2000년 초반에. 그런 것들은 3천만 원, 4천만 원만 있으면 전세 끼고 살 수가 있어요. 땅값만 해도 3억이 넘습니다. 뒤에 상업용지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리츠도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부동산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예.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배워야 되는 거죠?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일단 부동산? 본인 집부터 사셔야죠. 아, 그러니까 직접 내가 부동산을 그 거래부터 하죠. 거래의 거래를 기술. 하면서 예. 우리도 주식 거래를 하면서 당연하죠. 감이 공부를 익히듯이. 해야죠. 예. 그 운전도 차부터 사놓고 하면 더 잘합니다. 그래요? 네? 빨리 배우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아셔야지 주식도 알고 채권을 합니다. 보완제로서. 그리고 통화에 대해서도 꼭 원화만 보시지 마시고 달러도 보시고 유로화도 보시고 엔화도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쓰나미가 원화 쪽에 오면 원화 100% 돼 있으신 분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달러 가지고 계신 분은 달러 리밸런싱해가 원화 대체 투자 부동산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할 때 주식도 이렇게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할 때 쫄 때 사야 되고 사셔야죠. 부동산도 지금 우리 뭐 다 급락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더 빠질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최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최저점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원가 계산을 해보세요. 원가 계산을. 경제는 계속 성장할 거죠. 어차피 중간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인건비 한번 올라가는 인건비는 절대 안 내려옵니다. 네. 그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금매 같은 그래서 싸게 좋은 조건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사볼 만한 때다. 예, 부동산. 집 없으신 분은 대단지 새 아파트 경기도 하남 같은데 미사 같은데 가셔가지고 사셔도 좋습니다. 후려쳐가지고. 조건이 있군요. 후려쳐서. 그렇죠. 왜냐하면 로케이션 좋은데 나중에 매도자 시장으로 바뀌면 네. 막상 가도 살 수도 없고 가격도 올리고 지금은 매수자 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쫄아가지고 그렇죠. 금리 오르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물만 나와 있지 거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못 버티는 분 또는 많으셔가지고 한두 개 그냥 처분하고자 하시는 분. 예. 그렇군요. 바로 요게 바로 우리 자산을 늘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제 지금 뭐 여기 센터장을 하시니까 증권사에서 자산가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버는 그 자산가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예. 뭐 느끼신 게 있나요? 공통점? 일단은 타고나는 겁니다. 어떤 게 쇠복은 돈복은 타고나는 겁니다. 돈복은 타고나요? 예. 돈복은 타고나는데 노력 통해 가지고 한 100억에서 500억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아, 노력으로는? 예. 그 외에 1000억 조부자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기 틀리거든요. 마인드가 틀리시고. 그래요? 어째 보면 옆에서 보면 외계인의 피를 가지지 않았나. 우리가 보지 않는 4차원, 5차원을 보세요. 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예. 됐나요? 어떤 부동산 또는 주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째 보면 종전에 그 오래된 얘기인데 잠실 주공 아파트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연탄 가락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로케이션이라든지 외국 사례를 보면 여기가 그리고 롯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롯데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든지 된다. 왜? 롯데가 동경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롯데 삼성그룹이 중앙개발이 하는 부동산은 무조건 된다. 옆에 무조건 산다. 전세를 끼고 열채를 샀어요. 아, 열쇠를 사가지고 제가 신한은행 PB팀장 할 때 거기 청담동에 있을 때 했는데 그거를 그때는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 10개 빌딩으로 갈아타시더라고. 대출이 90%까지 되니까 IMF 때. 아, 역시 되게 공격적이네요. 예, 굉장히 공격적인데 본인 일도 엄청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투자를 할 때는 저는 뭐 실력이 없는데요. 저 포함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PB들 한 두세 명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딱 결정이 서면 그대로 액션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자산이 그래도 뭐 한 수천만 원 정도 만약 투자한다, 예. 1억 정도 투자한다 예. 할 경우에는 예. 그래도 PB들의 어떤 의견 같은 걸 좀 들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 그걸 가지고 각 이렇게 PB들의 예. 의견을 이렇게 한 두세 명 이렇게 듣고 나서 투자에 대한 판단 좀 더 디테일하게 예. 이렇게 좀 확정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혼자 순간적인 그냥 온라인에서 보는 그 정보들 예. 아니면 그냥 뭐 주변에 사람 말만 듣고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이런 말만 듣고 너무 쉽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싶어져. 큰 돈을.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부동산을 사기 전에 이쪽 부동산에 가서 사자로 여쭤보고 저쪽 한참 떨어진대. 그러니까 차로 해가지고 그쪽 부동산 팔자 얼마에 팔아줄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급매로 팔 때는 그 지역의 부동산한테 안 내놓습니다. 반대편에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중간 가격이 확실한 가격이거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팔려고 어떻게 생각해?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한번 보면서 아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접 또 주식을 매수하시기 전에 회사 찾아갑니다. 회사 찾아가가지고 회사 방문해서 기업 방문. 예, 기업 방문까지 하십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들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사면은 오히려 이제 환차손에 입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달러는 달러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달러를 원화로 생각하시다 보면 논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었다. 극단적인 가정은 만약에 그 원화하고 달러 가지고 있는데 외국 나가면 동남아에서는 원화 받아주지만 딴 데서는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넘버원 통화가 좋지 글로벌 뭐 넘버 10 통화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달러로 생각하셔야 돼요. 좀 부담이 생기시면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야죠. 매수하실 때 그 현찰로 사시는 거는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많아요. 외국에서 보유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한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화 보통 예금에 그냥 넣어놓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TT 셀링, TT 바잉으로 사야 돼요. 그거는 사고 팔고 1원 정도 뿌리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현찰은 은행에서 수수료가. 은행에서 보험을 다 끼워가지고 비행기로 다 실어 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객들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신환으로 사고 파는 거는 그 수수료가 거의 온라인으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90%까지 우대하면 달러만 보유하셔도 마음이 좀 푸근하시고 흔들릴 때 원화 흔들릴 때 그걸로 부동산 30-40% 싸게 사시면 그때 돈 버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많이 가격이 빠진 상태, 예. 그리고 더 빠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예. 바로 지금이 투자할 때다. 그렇습니다. 네. 예. 원가 개념으로 따지면. 원가 개념으로 따져서 주식도 원가 개념. 그렇죠. PBR 이런 거 PER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PBR이 2도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 요즘은 정말 우스운 소리지만 잡주 소리 듣거든요. 돈 못 벌어주니까 잡주 소리 그렇죠. 들어요. 예, 다 저 손해 보게 하니까. 개인 총수를 잡아놓는데 총수를 그냥 2-3년 동안 저렇게 그냥 했는데 총수가 어떻게 회사에 신경 쓰겠습니까? 일주일에 2-3번 법원에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제는 풀렸으니까 어찌 보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 거 보면 재벌 욕도 많이 하지만 재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다 투자한 거죠. 망해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치. 강력한 의사결정. 당연하죠. 이게 이제 재벌의 선순환 기능의 하나로 보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나 뭐 스탠퍼드 같은데 한국이 이렇게 경제 개발을 했는 신기원을 세운 거는 재벌의 역할이라는 그 논문도 있잖아요.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단순한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을 불려야 되는 예. 그냥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환 투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예. 이것이 좀 골고루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흔들릴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2-3번 정도의 더 이런 변동성이 올 것으로 예상하셨으니까. 주기는 짧아지고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리는 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자료를 한 2개 정도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외화 보통예금이나 외화 정기예금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US 달러가 한 150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150조 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US 달러 그냥 가지고 계시면 이자가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조세 특별 협약에 따라 가지고 브라질이 런던이나 뉴욕에서 발행한 US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없고 이자에 대한 쿠폰 과세도 전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6% 정도 확정금리로 나옵니다. 달러로. 브라질. 예. 브라질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미의 대표적인 부도 잘 나는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그 지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째 보면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혜택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과세 채권은 없어요. 이거 말고는 US 달러 표시 비과세 채권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실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강남에서 2천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 한 500억 대출을 받았어요. 이거 사셨습니다. 달러로. 확정금리 6%잖아요. 30억. 확정금리로 달러로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예. 브라질 돈 국채가 아니라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입니다. 국채. 예. 브라질 헤아라라고 그러는데 헤아라는 700원대부터 사실 헤아라를 사면 이거보다 이자가 많이 나와요. 이자가 한 1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4% 때문에 달러를 포기하고 헤아라를 사는 순간 마이너스 40%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표시 국채가 좋다. 예. 그리고 브라질이 부도 낼 일은 없다. 자원 때문에. 부도가 나도 자원이 있기 때문에 헤어컷 하고도 한 70%는 항상 배상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지금 배당 그랬는데 이런 채권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통신이 KT, 우리나라를 KT로 따지면 미국은 AT&T입니다. AT&T. AT&T. 예, AT&T가 발행한 채권이 AT&T는 영구채를 발행합니다. 영구채 달러 표시. 영구채라는 거는 이제 그 상환 기간이 없는? 없습니다. 계속 이자만 주고 그냥 이자만 주고요. 롤오버 되는 거죠. 예, 연장. 그렇습니다. 100센트로 발행했는데 거의 한 5% 이자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다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그런 채권들도 그 거액 자산가들 또는 그 젊은 친구들도 요즘 많이 사요. 그냥 보험 드는 것보다 이런 채권 사가지고 달러로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정도 달러가 오르고 부동산이 내리면 달러 리밸런싱을 해서 원화로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그 말씀을 전에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예. 돈이 있는 분과 예. 돈을 모으려고 하는 분의 그 투자 전략이 다르다. 그렇죠. 있는 분들은 안전하면서도 그 예. 확정적으로 계속 변동성 뭔가- 싫어하십니다. 예. 예. 근데 그러한 분들도 이 말씀하신 달러, 예. 저 브라질 국채,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배당주 여기에 예. 많이 투자를 하나요? 예, 투자하십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머니가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뭐 미국 금리가 올라서 은행 정기예금 넣고 하면 뭐 1%, 2% 준다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놓으면 5%, 6% 특히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 같은 경우는 비과세잖아요. 지금 2천만 원 넘으면 의료보험 별도로 내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US 달러 표시 국채 이것뿐이 안 사세요. 왜냐하면 워낙 그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렇죠. 좀 멘탈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안 찾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좀 시야를 다각화해서 그래요. 다양하게 우리가 좀 관점으로 좀 투자처를 찾아보자. 예, 왜냐하면 멀리 보고 크게 보면 멀미가 안 나요. 그런데 앞에만 보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멀미가 나요. 그렇죠. 투자도 게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아유 오늘은 너를 떨어지네. 아이고 내일은 또 뭐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예.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전쟁이 언제 끝나나. 뭐 걱정하다 보면은 우리가 밤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돈 벌려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밤에 잠잘 때마다 세계 걱정을 하면서 잔다고. 네. 근데 반드시 극복됩니다. 시간의 문제지. 예, 최소한 3년이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돈을 모으려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분들, 네, 모두가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WM 센터 김종구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